네, 10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33분입니다. 주말간 2차전지 관련주들을 한번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0개 종목을 영상 3개로 나눠서 기억, 니은, 디귿 순대로 정리해서 볼게요. 이번 영상이 첫 번째 영상 LG화학, SKC, 나노신소재, 대덕전자, 대보마그네틱, 대주전자재료, 동아기업까지 보고 다음 영상에서 삼성 SDI부터 에코프로비엠까지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서 에코프로 HM부터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지? LG화학부터 이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과 카운팅 돼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인데 이번 영상에서 파동 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고 오른쪽 위에다가 우리 채널에서 만든 엘리어트 파동 이론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1분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말미에도 넣어드릴게요. 링크를. 그 10분 남짓한 영상이에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간단한 영상이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해야죠. 그래. 이거 하라고 하니까 더블맨 TV 방송 내용은 투자에 대한 참고일 뿐 종목에 대해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자의 재산을 위임받아 운용하지 않는답니다. 네, 더블맨 요즘에 장 안 좋으니까 또 갑자기 이런 거를 끄집고 왔네. 그게 아니라 이거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주식 유튜버들한테. 네, 그래서 하는 거니까 또 뭐 최근에 종목이 장이 안 좋아서 은근슬쩍 이렇게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왔어요. 주식 유튜버들한테 하라고. 더블맨 내가 보는 채널은 없는데 아마 해야 될 거예요. 네, 이게 하라고 내려온 거니까. 자, 볼게요. LG화학부터 볼 텐데 LG화학은 뭐 다 아시다시피 작년 1월이죠. 작년 1월을 고점을 끝으로 지금 1년 넘게 꼬라박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한 40%까지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봐보세요. 자, 대형주가 다 아시다시피 더블맨 지겨워 그러지 마시고 대형주가 글씨 쓰기가 힘들어서 자, 대형주가 한 번 시세를 준 대형주가 재차 상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중에 최소한 하나는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가 월봉상 20선을 터치해야 되고 터치하거나 혹은 이 OR예요. OR 혹은 본인이 돌파한 자리까지는 이걸로 쓰면 원래 글씨가 잘 안 써져요. 돌파한 자리까지는 내려와서 터치를 한번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만족해야지 얘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이걸 터치하면 무조건 올라간다. 여기를 돌파한 자리를 찍으면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필요 조건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둘 중에 하나는 충족이 돼야지만 얘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이건 LG화학에만 부합되는 어떤 그게 아니라 모든 대형주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거니까 뭐 잘 모르시면 외우세요. 네. LG화학은 재작년 2020년 3월부터 쭉 올라갔었죠. 쭉 올라가다가 여기 9월달, 10월달에 좀 빠졌었어요. 뭐 아시다시피 이때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뭐 2달 조금 더 되는 기간 동안 얘가 그래도 좀 많이 빠졌죠. 78만 원에서 뭐 50만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하지만 이때 홀딩할 수 있었던 차트적 근거는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 말고 얘가 뭐 찢어가지고 나눠 먹는 데더라 이런 내용 말고 뭐 인적 분할이던 물적 분할이던 이런 거 말고 차트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거는 4월부터 4, 5, 6, 7, 8 5개월 동안 중간에 음봉이 끼어 있지 않고 양양양양양 이렇게 돌파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위에서 끝나는 거죠.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대형주들은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돌파하면 그 돌파한 자리를 뚜껑만 따지 않는다면 그 위에서 마무리가 된다. 요것도 하나 있겠고 더 중요한 거는 앞에 자기가 돌파한 자리까지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시세를 줬어요. 그러면 얘가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는 상승의 한 세트니까 빨간 거 3개, 5개가 상승의 한 세트, 파란 거 3개, 5개가 하락 혹은 조정의 한 세트라서 5개가 올라갔으면 시세를 줬다고 보고 시세를 많이 줬죠?
25만 원에서 78만 원까지 한번 갔으니까 시세를 줬으면 얘는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월봉상 20선 여기 그죠? 그때는 끔찍했죠. 네, 월봉상 20선까지 터치를 하던가 아니면 지가 돌파한 자리까지 내려와야 돼요. 지가 돌파한 자리가 어디야? 여기. 그지? 네. 2011년의 고점까지 내려오던가 만약에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어디까지? 2018년도 고점까지는 떨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여기서 반등을 하던가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버텼는데 뭐 다행히 여기 2011년도의 고점을 터치하고 여기 2011년도의 고점을 터치하고 다시 한번 시세를 줬다. 그지? 그럼 지금은 더블맨 지금은 지금은 여기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보면 여기 2020년 10월 달에는 여기 2011년도의 고점을 터치하고 다시 한번 시세를 줬고 이번에 한번 시세를 줬는데 이번에는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그죠? 네, 여기까지 언제? 올 3월 달에 떨어졌다가 얘가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이번 파동에서 여기까지 간다는 건 아니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를 찍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먹을 자리도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은 갖춰진 거죠. 지금 코스피 월봉이 저 월봉 모양으로는 절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코스피나 나스닥이나 코스닥이나 우리가 이제 원하는 모양이 캔들의 모양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LG화학도 2011년도에 고점을 한번 찍고 반등을 했고 재차 상승을 했고 2018년도에 고점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지 이거는. 네. 뭐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2010 몇 년도 8년도에 고점을 찍고 지금 반등 중인데 더블맨 알았으니까 나는 지금 LG화학이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물려 있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다릴 수 있는 근거는 월봉상 뚜껑을 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LG화학을 전부 나와야 된다. 지금은 이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이유는 작년 1월 11일 날 주봉으로 뚜껑을 땄어요. 뚜껑은 요거죠.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 나왔어야 되는 이유는 한 사이클의 고점, LG화학은 여기 2021년 1월 달이 한 사이클의 고점이 아니라 얘가 상장한 이래 가장 높은 자리였어요. 그지? 작년 1월 달에 가장 높은 꼭다리에서 여기 2011년 1월 11일 주봉이 뚜껑을 땄어요. 뚜껑이 뭐냐면 지겨워도 한번 들으세요. 그냥 전체 공개 영상이니까. 네. 한 사이클의 고점에서 1번이나 3번처럼 양봉의 고점보다 음봉의 고점이 낮아야 돼요. 1번이나 3번처럼 2번이나 4번처럼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으면 2번이나 4번처럼 얘는 이제 하락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LG화학은 작년 1월달 이후로는 접근하지 않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뭐 다 나올 수 있었죠. 다 수익 중이었을 테니까. 그지? 그래서 지금 쭉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동안 설마 하다가 못 판 사람은 홀딩을 할 수 있었던 또 차트적 근거는 직전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주봉으로 뚜껑을 땄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지만 못 나왔어. 아닌데 사람들이 더 갈 것 같다는데 근데 못 나왔는데 중간에는 나올 수 없는 게 이제는 조정을 다 기다려야 되죠. 중간에는 얘는 월봉으로는 뚜껑을 안 땄어요. 주봉으로는 뚜껑을 땄지만 그래서 기다려서 2018년도 여기 고점을 터치하고 지금 반등 중이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았으니까 더블맨 조정을 충분히 받은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조금 낫지 않을까 했는데 그 바닥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것도 그냥 우당탕탕 잡을 수는 없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언덕을 넘을 때만. 대형주가 언덕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하락하고 있는 대형주의 매수 타점은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언덕을 돌파할 때만 매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이면 어디? 여기 언덕을 돌파할 때, 여기 언덕을 돌파할 때. 이거 외에는 못 사는 거죠. 아니면 올라가면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도 살 수 있고 여기서도 살 수 있고 여기서도 살 수 있고 여기서도 살 수 있고 그치? 충분히 ABC가 나온 조정이나 하락이 끝난 차트는 상승하면서 아니면 내려왔을 때의 언덕을 돌파할 때만 매수 타점이다. 그래서 LG화학은
매수 타점이. 우린 이제 LG화학을 접근하지 않고 셀트리온을 했지만 LG화학은 일봉으로 보면 지금 보시는 건 일봉이에요. 자, LG화학을 보면 여기서부터 지금 일봉 보시는 거예요. 일봉으로 보면 여기가 언덕을 한 번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내려오다가 처음으로 여기 언덕을 넘은 거죠. 그죠? 5월 달에. 또 언제? 6월 달에 넘고. 그지? 그럼 지금은 언제 살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올라올 때는 여기서 매수할 수 있었고, 여기서도 매수할 수 있었고, 또 여기서도 매수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엔 여기, 또 여기. 지금 요렇게 한 이 자리는 모두 단타 매수 타점이에요. 그 언덕을 넘으면 조금 먹을 자리를 주는 단타 매수 타점이고, 본격적인 매수 타점은 뭐야? 그래, 빵빵빵이 나와야 되지. 바닥에서 빵빵빵 나오기 전까지는 제대로 빵 하고 살 수 없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LG화학 외에는 사지 않겠어. 그러면 매수 타점은 각각의 언덕을 돌파할 때만 매수를 해서 단타로 먹고 나오는 자리가 되겠다. 그렇죠? 네. 요게 조금 불안하면 요 언덕은 조금 불안해요. 요 언덕 자체가 구름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매수 타점이라면 여기였고 얘도 요렇게 A, B, C로 떨어지는 거니까 요렇게 A, B, C로 떨어지는 거니까 매수 타점은 요게 언덕이 되겠네요. 그죠? 요 언덕이 얼마니? 66만 7천원 66만 7천원. 네, 66만 7천원이 LG화학의 단타로도 먹을 자리가 있는 매수 타점이 되겠습니다. 대형주는 언덕 만들면서 내려오는 대형주는 그 언덕을 돌파할 때 매수할 수 있고, 또 언덕을 만들면서 올라가니까 그 언덕을 돌파할 때 매수할 수 있는데, 한번 시세를 줬다가 ABC 모양, 요 모양이 나오면 여기를 돌파할 때만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워낙에 차트 매매에서 클래식한 매수 타점이에요. 네, 더블맨 TV에서 채널 운영자가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먹을 자리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책에 딱 박혀져 있는 내용이라고요. 네, 언덕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오케이? 그다음 SKC. SKC는 이제 카카오 보유자들이 홀딩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차트죠. 네, SKC랑 또 뭐 있어요? 동진 세미캠. 본 김에 한번 카카오 볼까요? 본 김에 카카오를 보면, 연봉을 보면 지금 올해 앞에 있는 전고점, 여기 언덕 앞에 있는 전고점을 카카오가, 이거 연봉이에요. 지금 보시는 건 어떻게 돌파했어요? 빵으로 돌파했어요. 그지? 그래 놓고 1년 쉬었다 가는 거죠. 살살 올라가다가 전고점 부근에서 빵 돌파하고 1년 쉬었어요. 1년 쉬었는데 올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58%. 그지? 그리고 또 동진 세미캠. 네, 그러니까 목이 아파서 동진 세미캠도 이거 보시는 거 연봉이에요. 연봉을 보면 카카오의 올해 연봉이 동진 세미캠의 2018년도 연봉이랑 비슷하죠. 네, 빵 떨어지고 살살 올라가다가 여기 전고점을 어떻게 돌파했어요? 빵 그래놓고 1년 쉬었다가,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같으면 다 팔았을 거 아니에요. 이때가 마이너스 68%. 네? 마이너스 68%라는 얘기는 1억 샀으면은 3천만 원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뭐 못 버텨.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SKC도 지금 현재 빵 떨어졌죠. 그리고 살살 올라가다가 전고점을 어떻게 돌파했어요? 빵으로 돌파하고, 언제? 2008년도에 마이너스 몇 프로까지 갔냐면 얘도 마이너스 67%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SKC 음봉이랑 카카오의 올해 음봉이랑 또 동진 세미캠의 2018년도 음봉이랑은 똑같은 메커니즘이다. 그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SKC는 바로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까지. 그런데 지금 또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네, 지금 또 얘가 여기 전고점을 빵으로 뚫고 1년 쉬고, 또 여기가 또 전고점이죠. 여기 전고점을 빵 뚫고 1년 쉬고, 그럼 물려있는 사람들은 홀딩할 수 있어야죠. SKC도. 더블맨, 난 살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오래 산다고? 올해 뭐가 있는데 사?
아,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건 이제 보는 거죠, 그냥. 네, 연봉 보면서 전고점을 빵빵빵으로 돌파한 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갖고 있으면 네, 최소한 본탈은 할 수 있으니까 뭐 마이너스 60%가 빠지던 70%가 빠지던 반토막이 나던 홀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 바탕에 깔린 그 뭐라 그래, 뭐 문화라 그러면 좀 그렇고, 아무튼 뭐 그런 거는 실패를 뭐 두려워하면 안 되는 문화 이러면 좀 그렇지만, 홀딩을 거부하거나 홀딩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문화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아니 뭐 여러분들이나 저는 뭔데 매수를 하면 다 올라야 되고 실패하는 종목 없이 반토막 나면은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싫으면 내가 산 어떤 종목이라 할지라도 마이너스 3%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되면 기계적으로 홀딩할 수 있지 않고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산 종목이 모양 자체가 어떤 과거에 아니면 최근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종목들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내가 지금 물려있는 종목과 유사한 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차트 중에서 아, 이런 모양에서 홀딩을 하면 결국에 본탈은 할 수 있구나, 이런 차트적 근거가 나와 있는 종목들은 홀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아니면 민노총이에요. 네? 네. 아니 그 문화 자체를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뭐라 그래요? 홀딩할 수 있는 그 문화를 이렇게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어야지. 그게 싫으면 기계적으로 내가 산 종목이 마이너스 3%, 4% 되면 자르세요. 아, 그건 싫어요? 그것도 싫고, 홀딩도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러면 네. 그럼 민노총이라고. 이도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나는 일도 하기 싫고, 돈은 많이 벌고 싶고. 내 자식은 내가 이 회사에 다니면 내 자식은 이 회사에 그냥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마인드. 네? 아니 그건 뭐 어디다가 얘기해도 그 주식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게 통용될 수 있어도, 그래도 주식을 좀 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네, 홀딩할 수 있는 문화가 그게 잘못된 선택이 아니에요. 그게 싫으면 네, 그래. 조금 손실 났을 때 팔아야 돼요. 그게 싫으면 홀딩을 해야 되고. 그죠? 뭐 본인들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또 뭐 특정 단체를 비하했다거나 이딴 얘기 하지 마시고. 네, 네. 아니 뭐 차트적 근거가 있고 과거에 그런 식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카카오는 우리의 막 주력 종목 이런 건 아니지만 카카오에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고 그거를 지금 손절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왜냐면 동진세미캠이나 SKC도 있었으니까. 그때 손절한 사람들은 굉장히 우울하겠죠. 아, 1년만 더 기다렸으면. 그렇잖아. 네. 그다음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는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 언제예요? 2022년 6월 이후로는 접근 금지 종목이죠. 왜 그래요? 나노신소재는 지금 가장 높은 자리예요. 그리고 2022년 6월 달이 가장 높은 자리였는데, 그래, 뚜껑을 땄어, 월봉으로. 다시 말하지만 한 사이클의 고점에서 1번이나 3번처럼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낮아야 돼요. 2번이나 4번처럼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으면 얘는 하락을 피할 수 없고 원래 매도 포지션이죠. 그런데 이런 것 중에 이렇게 나노 신소재처럼 월봉으로 뚜껑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아시다시피 100개 중에 한두 개 나오는 모양 아니에요. 네? 예, 100개 중에 한두 개 나오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에 기대서 매수를 하기에는 무리다. 나노 신소재는 현재도 월봉으로 뚜껑을 땄어요. 이렇게 되면 얘가 더 갈 수 있어요. 월봉으로 뚜껑을 따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실제 있거든요. 네, 100개 중에 한두 개. 그러니까 홀딩은 할 수 있지만 근데 이거는 네,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2022년 6월부터는 나노 신소재는 접근 금지. 우리 채널에서 본인들은 뭐 본인대로 알아서 하되. 그리고 주봉을 보면 네, 요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지금 끝을 향해 달려가는 모양. 뭐 그 책 같은 거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끝자락에서 이렇게 쐐기형, 그죠? 요렇게 해서 끝나는 네, 요런 모양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나노신 소재는 물려 있으신 분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 물려 있어 봤자 10만 500원이겠죠. 네, 그러면 뭐 적절하게 분탈하시고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단 매수 타점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요 모양이 어디서 나왔어요? 요 모양이 무조건 요런 쐐기형 모양이 나왔다고 끝 모양은 아니에요. 얘는 끝 모양이 아니에요. 이거 쐐기형을 자꾸 끝 모양이라고 그러시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책에 그런 차트만 봐서 그렇지 요렇게 끝자락에서 요런 쐐기형 모양이 나온다고 해서 얘가 오파의 끝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어요. 뭐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우겼었던 종목이 그래 카카오 재작년에 뭐 또 쐐기형 어디서 하나 또 갖고 와가지고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네. 어디 갔나요? 2022년 8월달. 네. 요 8월달 요 모양이 이제 쐐기형 모양이죠. 네, 요런 모양 끝자락에서 요렇게 나오는 요렇게 보면 얘가 단기 고점일 수는 있어요. 단기 고점일 수는 있는데 이제 크게 보면 카카오가 7월 8월 네, 월봉으로 크게 보면 2020년 요때였죠. 월봉으로 8월 9월 얘가 크게 보면 아직 끝 모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거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할 수 있어도 크게 봤을 때는 끝 모양이 아니다. 그래서 쐐기형은 단기 하락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차트적 근거는 될 수 있어도 전체를 봐야지. 아니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제주도가 우리한테나 남쪽에 있는 섬이지. 네, 지구 전체로 놓고 보면 북반구에 있는 섬이잖아요. 제주도는. 그렇잖아. 제주도는 북쪽에 있는 섬이야.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만 남쪽에 있는 섬이지. 그러니까 뭐 쐐기형 모양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끝 이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나노신 소재는 현재 뭐 주봉으로 보면 일봉으로 봐도 그런 모양이 잘 안 나오죠. 네, 주봉으로 보면 쐐기형 모양이 이렇게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는데 쐐기형으로 이 모양이 항상 끝 모양은 아니고 나노신 소재는 이러한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끝 모양이라기보다는 월봉으로 뚜껑을 땄기 때문에 우리는 접근하지 않겠다. 이 끝자락에 물려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분탈하고 나오면 되죠, 뭐. 네, 네. 네,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그 다음, 대덕전자. 대덕전자는 딱 보는 순간 뭐예요? 네? 큰일 났다예요? 그래, 에코프로비엠이구나. 그러지. 대덕전자는 연봉으로 보면 빵빵빵으로 가면 빵빵빵으로 갈지 안 갈지는 알 수 없어요. 네, 연봉으로 빵빵빵으로 가면 좋겠죠. 크게 보면 엄청 좋겠죠. 네, 스타트가 상장한 이래 연봉으로 빵빵빵이 나오면 얘는 말 그대로 나중에도 한참 많이 갈 수 있는 모양인데 그건 이제 올해 이게 양봉으로 됐을 때 얘기고 지금은 얘가 양봉으로 마무리될지 음봉으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다. 월봉을 보면 월봉으로 뚜껑을 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월봉으로 뚜껑을 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음봉의 고점이 한 사이클에서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으면 뚜껑을 땄다라고 말을 하고 2번이나 4번처럼 전부 지금 대덕전자는 1번이나 3번 같은 모양 아니에요. 가장 고점에서. 그지? 이런 모양은 에코프로비엠 월봉 조정 모양이에요. 요 모양이에요. 그지? 네. 그래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물려있는 사람들은 그럼 홀딩할 수 있죠. 네, ABC 모양이니까. 하여튼 월봉으로 이렇게 ABC 모양이 떨어지는 거는 A, B, C 이런 형태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양은 그래 손절하지 않는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네, 뭐 딱히 뭐가 없으니까. 아직 구름대 미치고 그죠? 네. 대보마그네틱은 단기로 월봉으로 뚜껑을 땄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서 뚜껑을 따지는 않았지만 월봉으로 보면 여기 언제예요? 지난달에 2022년 9월 달에 이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죠. 그러면 단기로 뚜껑을 땄는데 이번 달에 바로 이 장대 음봉의 반 이상을 한 방에 회복했기 때문에 얘는 꼬라박을지 올라갈지 지금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모양이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대보마그네틱은 주봉으로 보면 한번 봐보세요. 네, 주봉으로 보면 얘가 진행이 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요 안에서 왔다 갔다 돌면서 나중에 한번 쏘는
그지? 아니 물려있는 사람들은 홀딩해야죠. 네, 대보마그네틱은. 그지? 주봉도 이 음봉 전체를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주봉도 괜찮고 월봉이 지난달에 월봉 뚜껑을 따서 얘는 꼬라박겠다 했지만 이번 달에 그래 이 음봉의 반 이상을 한 방에 회복했기 때문에 항상 장대 음봉이 나오면 봉 3개 안에 반 이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걔는 전고점까지 갈 수 없어요. 네, 한참 기다렸다 가야 되니까. 오케이? 대보마그네틱도 지금 차트들은 물려있는 사람들은 전부 홀딩을 할 수 있고 뭐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딱히 뭐가 없는 여기 돌파할 때 매수 한번 해보겠다고요? 딴 거 하세요. 네,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는 연봉을 한번 볼까요? 연봉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상승을 한 이후에 올해 한번 쉬었다 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크게 보면 올해 그냥 음봉을 하나 두들겨 맞고 내년에 양봉을 세게 한번 세우는 게 더 예뻐요. 모양은. 올해 양봉을 만약에 세우면 올해가 끝이지. 7개니까. 넷, 다섯, 여섯, 7. 그죠? 네,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당시에는 이게 전고점이었겠죠. 전고점을 음봉 없이 양봉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13만 500원 위에서 끝나는 차트예요. 앞에 있는 전고점을 음봉 없이 양봉으로 양양양양양양 이렇게 돌파를 하면 조정을 한참 받더라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위에서 끝나겠지.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도 충분히 위에 물려있다 하더라도 홀딩을 할 수 있는 차트이고 짧게 보면 얘도 지금 또 이런 모양이 되죠. 그지? 얘도 지금 이런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모양. 그래서 요 안에서 이렇게 하다가 한번 갈 수 있는 모양이다. 10만원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홀딩을 해야겠지. 네. 마지막으로 동아기업. 동아기업은 시가총액은 충분해요. 1조 3천억. 연봉을 보면 얘는 잘 올라가고 있어요. 나름대로. 네. 얘도 앞에 있는 여기에 전고점을 어떻게 돌파했어요? 빵빵빵 돌파를 하면 앞에 있는 전고점을 빵빵빵으로 돌파하든지 음봉 없이 양양양양양양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 결국에는 이 위에서 마무리가 된다고요. 결국에는. 네? 더블맨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년 7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카카오는? 아니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안 좋은 예고. 결과는 맞지만 너무 오래 기다린 예고.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앞에 있는 언덕이나 전고점을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돌파하면 걔는 그 마무리, 그 위에서 마무리가 된다. 이건 이제 지난 얘기고 지금 동아기업도 이쁘죠? 네, 연봉이 멀쩡해요. 양양에다가 더블맨 이거 양양음 양양양 아니야? 금양이랑 비슷한 차트 아니야? 아니지. 네, 달라요. 봐보세요. 봐봐가 아니라 죄송해요. 봐보세요. 자, 우리가 말하는 양양음 양양양은 일봉이던 주봉이던 월봉이던 연봉이던 우리가 말하는 양양음 양양양 패턴은 음봉 다음에 양봉이 나오고 두 번째 양봉에서 5선을 뚫어야 돼요. 얘가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5일선도 되고 5주봉선도 되고 5월봉선 5연봉선 색깔 요거 여러분들 그 차트에 깔려있는 5선 일봉이던 주봉이던 월봉이던 연봉이던 두 번째 양봉이 5선을 뚫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음봉의 저점이 5선에 터치해서 이런 모양을 띄고 있으면 양양음 양양양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봉을만 한번 볼게요. 네, 월봉 주봉은 얘랑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동아기업 이 연봉을 보고 더블맨 이거 양양음 양양양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얘는 5선을 언제 돌파했어요? 두 번째 봉이 아니라 첫 번째 봉에서 돌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양양음 양양양으로 갈지 안 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올해의 음봉의 저점이 5선을 깨지 않고 뚜껑도 따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 연봉 양양음 양양양은 금양이 있죠. 금양. 자, 금양은 음봉 다음에 2019년도에 양봉이 하나 떴고 2020년도 두 번째 양봉이 5선을 뚫었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 나오는 음봉의 저점이 5선을 터치해서 이렇게 모양 뚜껑 안 따고 양양음 양양양. 이 봉이 워낙 커서 아마도 이 봉 안에 양양양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내년에도 양, 그 후에도 양, 이건 모르겠고 양양음
워낙에 이 양이 커서 340%짜리니까 이 봉 하나가, 그래서 이 봉 하나에 양양양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동화기업은 색깔은 양양음이지만 우리가 항상 말하는 그 양양음은 아니다. 하지만 연봉의 올 음봉의 저점이 5선 위에서 마무리가 되고 뚜껑도 안 땄기 때문에 연봉상으로는 내년에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월봉을 보면 일단 얘도 단기로 뚜껑을 땄어요. 월봉. 뭐처럼? 대보 마그네틱처럼 이 음봉 월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아요. 그렇지? 예. 마찬가지로 동화기업도 이 음봉의 고점이 직전 양봉의 고점보다 높아서 단기로 뚜껑을 땄는데 이번 달에 이 음봉 바디를 반 이상 회복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꼬라박지는 않을 거야. 그죠? 괜찮아요. 일단 뭐 구름대 위로 올라오고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은 여기는 올라와야 되겠는데. 여기가 언덕이잖아요. 여기가 언덕. 그지? 예, 언덕은 넘어야 돼요. 항상. 네, 예, 항상 바닥부터 먹을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릎에서 사가지고 뭐 어깨에 팔라 뭐 그런 얘기가 적정한 자리, 내가 조금 밑에서부터의 수익률을 포기하더라도 안전한 언덕을 돌파할 때 매수해서 적절하게 뭐 뚜껑을 따든지, 그지? 예, 우선을 깨든지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다. 동화기업도 요 언덕을 돌파하면 그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다른 종목들도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거 내일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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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일 볼게요. 내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2차전지 관련주 총정리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